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계속해서 멘트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소개를 하겠고요.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로 끝나는 9개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endowment인데요. endowment는 기부하다, 기증하다 라는 endow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endowment 해서 기부, 기증 이렇습니다. 생각나는 단어는 이제 dowry가 있습니다. dow가 같이 들어가 있죠. 이 안에. 그래서 dowry는 신부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오는 신부 지참금이고요. 기부하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연관되는 단어가 fund가 있습니다. fund는 명사로서 자금, 기금인데요. 동사로는 자금을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로서 자금을 제공하다, 자금을 주다 하는 동사로서 나온 명사가 funding 해서 자금을 제공 또는 투자로 많이 쓰죠. funding. 그 다음에 모금하다라는 fundrais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하다 하면은 donate가 있고요. 이거의 명사가 donation, 기부가 되겠죠. donate, donation. 그 다음에 누구에게 뭘 제공하는 거는 동사가 주로 많이 쓰는 동사가 furnish, provide, supply 이 세 가지 동사를 많이 쓰는데요.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그럴 때 무엇을 할 때는 전치사 with를 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죠. They will supply him with free maps 하면은 그들은 그에게 공짜 무료 지도를 제공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여기 supply 대신에 뭐 furnish, provide 써도 무방하고요. furnish, provide, supply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라는 동사인데 무엇을 제공한다 할 때는 전치사 with를 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가 give죠. give가 주다고요. give에서 나온 명사가 gift,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grant가 있습니다. grant는 명사로는 이제 보조금이란 말도 있고요. 또 주다라는 동사도 있고 교부하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도 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grant에 여러 가지 이런 주다, 교부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nforcement인데요. enforcement는 출발을 force, 힘에서 출발했습니다. 명사로는 힘이고요. force가 동사로는 강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force에서 나온 동사가 enforce 해서 시행하다, 강제로 하다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enforcement 해서 시행, 집행, 강제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은 싫어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하게 이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enforcement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속도를 최고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런 좀 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enforcement 이런 단어를 쓰고요. 힘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제 에너지 이런 게 생각나는데 우리는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에너지 하고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에너지 해서 에너지고 활력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형용사는 energetic 해서 활기찬, 활력이 있는. 그 다음에 힘, 능력하면 might가 생각납니다. 조동사 might도 있고요. 또 다른 명사로서 능력, 힘 할 때 might 쓰고요. 여기서 나오는 형용사는 mighty, 강력한. 그 다음에 almighty 하면 전지전능한. 우리 신의 권능이 전지전능하다 할 때 God Almighty 이런 말을 씁니다. 전지전능한 신 하면 God Almighty 쓰고요. mighty를 우리 속담에서 알고 있는 mighty입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펜이 칼보다 더 강하다 할 때 mighty를 썼었습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해서 the pen은 mightier 더 강한 than the sword 칼보다 하는 비교급을 썼었죠. 그 다음에 힘 하면은 power가 있죠. power 힘. 여기서 나온 형용사는 powerful 강력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파생된 동사가 empower 해서 힘이나 권리를 주다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ess라는 단어도 또 관련이 있죠. press는 명사로는 언론인데요. 동사로는 누르다, 압박하다, 압력을 가하다 이런 뜻의 동사가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명사가 pressure 해서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센 하면 강한 해서 strong 있죠?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명사는 strength. 그 다음에 강하게 하다 해서 동사로 만들면 strengthen 하고 끝에 en이 돼서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강한이 아니고 이제 약한을 보면 feeble 해서 허약한, frail 허약한, feeble, frail 다 허약한이고요. 그 다음에 fragile 해서 깨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허약한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공항에서 이제 짐을 붙일 때 보면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fragile 이런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fragile, 강하지 않고 튼튼하지 않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약한은 또 weak, 약한 이런 단어가 있죠. feeble, frail, fragile, weak 다 비슷하게 약하고 깨지기 쉽고 허약하고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번 단어는 engagement입니다. engagement는 동사 engage, 관여하다, 약혼하다 라는 동사에서 출발해서 나온 명사가 engagement인데요. 뜻이 조금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참여하다, 참여, 명사니까요. 참여, 그 다음에 약속, 계약, 그 다음에 약혼 이런 뜻의 명사가 되겠고요. 관여하다, 참여하다, 관련되다 하면 invol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의 명사는 involvement가 되겠고요. 또 참여하다 하면 이제 take part라는 관용 표현이 있죠. 뭐뭐에 참여하다 하면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래서 take part in something 하면은 어디에 참여하다. 동사는 또 participate가 있죠. participate도 참여하다. 명사는 participation이 있고요. engage에 약혼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약혼한 남자는 fiancé, 약혼한 여자도 발음 같습니다. 글자만 철자만 끝에 이가 하나 더 붙습니다. fiancé 하면은 이제 발음 자체로는 모르죠. 약혼한 남자와 약혼한 여자 발음은 똑같은데 이제 글자만 다릅니다. 그래서 약혼한 남자는 fiancé, 약혼한 여자도 fiancé 끝에 이가 하나 더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남자냐 여자냐 차이가 있습니다. 약혼하고 나면 이제 결혼하죠. wed, 결혼하답니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wedding인데요. 이거는 결혼식. 그 다음에 결혼하다는 또 marry가 있죠. 주로 많이 쓰죠. marry, 결혼하다. 여기서 나온 명사 marriage 하면 결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신부, 신랑이 있죠. bride, 신부는 bride, 신랑은 bridegroom이 되겠고요. 신부의 들러리는 bridesmaid가 되겠고요. 신랑의 그 들러리들은 bestma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에 관련된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신혼여행이 있죠. honeymoon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기념일은 wedding anniversary가 있는데요. anniversary는 이제 기념일입니다. anniversary 할 때 기념일일 때 앞에 있는 annie는 1년, 2년 할 때 그 1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념일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nniversary에서 이제 기념일이 되겠고요. 이 annie는 접두사를 쓴 단어들이 이제 annual 하면은 매년 한 번씩 있는, 매년마다 하는 그런 형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iannual 해서 by가 2라는 뜻이니까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그러니까 그 반년마다 있는 biannual. 그냥 annual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고요. biannual 하면 1년에 2번 있는 거고, 특이하게도 bienni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2년에 한 번 경년제로 하는 biannual하고 biennial하고는 조금 다르죠. 철자도 다르고요. 발음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있느냐 혹은 경년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있느냐 따라서 철자가 그 다음에 발음도 다른 단어입니다. 이번 단어는 enhancement인데요. enhancement는 동사 enhance, 높이다, 강화하다 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enhance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enhancement가 되겠고요. improve가 또 생각납니다. improve는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더 좋게 만들다 하는 그런 뜻의 동사고요. 이거의 명사가 improvement입니다. 높이다, 올리다 하면은 이제 elevate라는 단어가 또 생각나네요. elevate 하면 올리다, 높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의 명사가 elevation 있는데요. elevation은 이제 높임, 상승 이런 말도 있고, 해발 고도, 고도가 지금 바다 수면으로부터 여기가 높이가 얼마 됩니다 하는 그 elevation이란 뜻도 씁니다. 그래서 elevation은 elevate
rais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높임, 상승이란 뜻도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얼마다 할 때 그 고도란 높이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이제 elevate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에스컬레이트는 이제 단계적으로 높이다. 그래서 점증하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거를 에스컬레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이제 에스컬레이션 해서 점증, 점점점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상승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겠죠. 엘리베이터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이란 형용사 high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height, 높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다 하는 heighten, 높이를 올리다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increase 하면은 이제 증가하다 하는 뜻의 동사가 되겠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decrease 하는 increase 하면은 이제 높이다, 증가시키다,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decrease 하면은 감소하다, 감소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서다, 높이다 하니까 이제 rise, raise가 생각나는데요. rise는 목적어가 없는, 목적어를 쓰지 않는 동사. 그래서 증가하다, 일어서다 하는 뜻이고요. raise는 일으키다, 올리다, 무엇을 목적어를 가지는 그런 동사입니다. 높이는 거, 올리는 것만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줄이는 걸 보면 diminish 하면은 줄이다, 적게 하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lower가 있는데 lower는 low, 형용사 low, 낮은에서 나온 동사가 lower, 비교급이 아니고요. 형태는 같지만 비교급하고 형태는 같지만 더 낮은 이런 비교급하고 형태는 같지만 동사로서 lower 하면 낮추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적게 만들다 하는, 감소시키다 하는 redu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bside, 가라앉다, 줄어들다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쏟아지다가 비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좀 비가 잦아들고 할 때 subside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enrollment인데요. 발음이 좀 쉽지 않습니다. n에다가 r 같이 붙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발음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만은 동사는 enroll 해서 등록하다 라는 동사고요. 명사는 이제 enrollment 하면은 이제 등록이 되겠죠. 등록하니까 이제 대학교 등록 이게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tuition fee 하면은 등록금입니다. tuition이 이제 교육 뭐 또 등록금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tuition fee 해서 보통은 이제 등록금을 tuition fee라고 하고요. tuition 할 데서 보면은 이제 tuit 뭐 이게 있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tutor가 있습니다. 가정교사, 개인 교수 하는 tutor.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또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intuition이 있습니다. intuition은 직관력, 뭐 교육하고 조금 이제 떨어져서 이제 직관력이 되고요. 보자마자 이건 나 알겠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intuitive 해서 직관력이 있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보면 딱 알 수 있는 해서 intuition이 명사 직관력,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tuitive 하면은 이제 직관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uition fee 이것이 등록금, 여기 tuition 할 때 tuit 있는데 여기서 파생된 것이 tutor, 가정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tuition, 직관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에 등록하고 뭐 하면 이제 register 해야 되죠. register는 이제 꼭 대학교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간에 등록할 때 register를 씁니다. 등록하다. 명사로도 등록부, 뭐 등록한 장부 이렇게 되겠고요. register, 등록하다에서 나온 명사가 registration 하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ign up 이런 말도 있죠. 어디에 이제 명단에 내가 사인해서 등록할게요, 가입할게요 할 때 sign up 하면 등록하다, 가입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등록하는 거 말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withdraw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 철회하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도 예금 인출하는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예금 인출하는 걸 그걸 withdraw 합니다. 철회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거의 명사는 withdrawal 해서 끝에 al 붙어서 이제 명사가 됩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건 이제 drop out, 중퇴하다.
quit, 그만두다 이런 단어들도 씁니다. 이런 표현들도 씁니다. 학교는, 대학교는 college, 주로 단과대학을 표시할 때 college를 쓰는데요. 꼭 단과대학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단과대학 몇 개가 있어서 college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institute, 이것도 이제 학교를 또 institute라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잘 아는 MIT 있잖아요. 그 공학으로 유명한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여기도 보면 MIT 할 때 그 I가 institute를 씁니다. 그 다음에 종합대학을 뜻하는 university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과대학 하면 college, 그 다음에 종합대학 university 좀 기계적으로 쓰는데 북미나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꼭 그 단과대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칼리지고 종합대학이라고 해서 university다 이것은 아니고 어떤 그 전통적으로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college, institute, university 다 대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을 뜻합니다. 이번 단어는 equipment인데요. equipment는 동사 equip, 갖추다, 설치하다 에서 나온 명사가 equipment. 그래서 장비, 설비 이런 뜻의 명사입니다. 장비, 설비하면 이제 관련된 단어들이 생각나는 것이 appliance, 기구, 장치 이런 단어가 있고요. device, 기구, 도구, 그 다음에 instrument, 도구, 기구 이런 단어들을 한 번씩 다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ool 해서 도구, 수단, utensil, 기구나 주로 가정용품에 많이 쓰죠. utensil 이런 단어들이 이제 관련돼서 생각나고요. facilit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시설, 설비, facility가 있고요. 여기서는 동사가 facilitate 해서 수월하게 하다, 촉진하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구를 써서 하면은 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수월하게 하다, facilitat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ndustry 하면 산업입니다. 무슨 목축업이라든지 무슨 가구 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이제 industry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형용사가 industrial 하면 산업의 하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industrious 하면은 부지런한, 근면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industry, 산업이라는 데서 나온 형용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industrial 해서 산업의 하는 형용사고, industrious 하면은 부지런한, 근면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 이렇게 하면 또 공장이 생각나네요. factory가 공장이죠. 공장 하면은 막 자동화돼 있고 막 로봇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automatic 하면 자동적인, 자동화된 하는 automatic이 있고요. 이거의 명사는 automation 하면 이제 자동화 이런 뜻입니다. automatic하고 반대말이 자동이 아니고 수동하면 manual 있죠. 손으로 하는. 그래서 automatic 하면은 자동적인, 그의 반대말은 manual, 수동으로 하는 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하면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각나는데요. 노동자를 보통 우리는 블루 칼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블루 칼라 워커 하면은 이제 노동자가 되겠고요. 여기서 블루는 푸른색이고요. 칼라는 옷깃입니다. 그래서 우리 쇄골 있잖아요. 목 옆에 있는 양쪽에 있는 쇄골을 이제 칼라 본, 뼈 본을 붙여서 칼라 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색 옷을 작업자들이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블루 칼라 워커 하면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말하고요. 그런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유니언이 있습니다. 유니언은 이제 연합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언이 또 생각나고요. 또 노동자들이 보통 뭐 교대 근무를 막 하잖아요. 8시간 3교대 근무 이럴 때 이제 shift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shift는 명사로는 이제 변화, 이동, 또 교대, 3교대 할 때 그 교대라는 뜻 명사가 있고요. 동사로는 이제 옮기다, 변화하다 하는 뜻의 동사도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environment인데요. environment는 environ이라는 동사, 둘러싸다, 포위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명사가 environment 해서 환경, 주위 상황 이런 뜻이 됩니다. 환경이나 주위 상황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background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고요. background, 배경. 또 circumstances가 있습니다. 복수로 많이 쓰고요. circum 하면 being, 둘러서란 접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stance가 서 있는 어떤 자세 이런 거니까 서 있는 자세로 being, 둘러싼 것들 하니까 상황, 환경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condition이 조건이나 상태가 되겠고요. situation 하면
상황이나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또 stat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state는 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로는 이제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국가나 정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미 합중국 할 때 그 주, 뭐 미시건주, 그 다음에 뭐 뉴욕주 할 때 그 주도 state라고 하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또 동사의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정식으로 말하다, 공표하다라는 동사로도 또 쓰입니다. 그래서 그 명사가 statement 해서 성명, 진술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그 양국 간에 두 나라가 모여서 또 회담을 하고 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하잖아요. 그때 공동 성명 한다 그러면 그 성명이 statement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둘러싸다 하면은 surround가 있습니다. surround가 round가 둥근이잖아요. surround에서 둥글게 둘러싸는 해서 둘러싸다, 포위하다 하는 뜻의 동사가 되겠고요. surroundings 주로 복수로 써서 둘러싼 것들 해서 환경 이란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 환경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이제 기후가 생각나는데요. 일단 climate 하면 이것이 기후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는 열대 기후가 있고 온대 기후가 있고 한대 기후가 있고 뭐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대 기후를 tropical climate라고 하고요. 그래서 tropical 하면 열대 지방의라는 말이 되겠고요. 온대 지방은 이제 온대 기후를 temperate climate라고 하는데 그 temperate가 온건한 온대의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대 기후는 이제 frigid climate라고 하는데요. 이 frigid는 몹시 추운 또 냉담한 찬바람이 쌩쌩 도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날씨를 설명할 때 frigid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올 건데 이렇게 열대, 온대, 한대의 기후 하면은 이제 tropical climate, temperate climate, frigid climate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에 대한 단어들을 좀 보겠습니다. 날씨는 일단 weather가 날씨가 되겠죠. 그럼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알파벳 순으로 좀 보시죠. 일단 눈발 날림,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눈발이 가볍게 살짝 흩날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flurr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쏟아진다 할 때 우박은 hailstone이라고 하고요. 하늘에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거는 lightning, 번개입니다. 그 다음에 비는 rain인데 가볍게 내리는 비는 light rain이라고 하고요. 비가 많이 온다, 폭우다 하면 heavy rain이라고 합니다. light나 heavy는 눈발인 flurry에다 쓸 수가 있고요. snow에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ght snow 하면 눈이 가볍게 내리는 거고 heavy snow 하면 눈이 많이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좀 드문데요. freezing rain이라고도 있습니다. freezing rain은 freeze가 얼다, 얼어붙다죠. 그래서 얼어붙는 비인데요. 내리는 건 비로 내리는데 땅에 떨어지면 다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완전히 빙판이 되는 그런 비를 freezing rai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기는 shower, 눈은 snow, 태풍은 storm, 그 다음에 천둥 있잖아요. 우르릉 소리 나는 천둥은 thunder라고 합니다. storm, 태풍이라고 하면 이제 태풍이 이제 몇 종류가 있는데요. 인도양 쪽, 우리나라가 아니고 인도나 그쪽 인도양 쪽에서 발생하는 건 이제 사이클론이라고 하고요. 미국 쪽에, 미국 그 플로리다나 뭐 멕시코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그 중부의 그 평원지대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서태평양 지역, 이런 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태풍은 타이푼, 태풍이죠. 타이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한 형용사들도 좀 보실까요? breezy 하면은 breeze가 산들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y가 붙어서 이제 형용사로 산들바람이 부는 한 breezy가 되겠고요. chilly 하면 싸늘한, 날씨가 싸늘한 할 때 chilly. 그 다음에 구름이 낀, cloud가 구름이니까 거기 y를 붙여서 cloudy 하면 구름이 낀. cold는 추운. 그 다음에 안개 낀, 좀 안개가 좀 짙게 끼는 걸 fogg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frigid,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몹시 추운. hazy 하면은 이제 아지랑이처럼 좀 뿌옇게 보이는 hazy. hot, 더운, 날이 뜨거운이죠. humid, 습한, 습기가 있는. 그 다음에 misty, 안개인데 좀 foggy보다는 좀 옅은 안개가 낀 misty
ra고 하고요. muggy 하면은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날씨 있죠? 그럴 때 muggy 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 그러면 sultry. 그 다음에 햇빛이 나는 sunny. 따뜻한 warm. 바람이 부는 windy.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날씨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이번 단어는 establishment인데요. 동사 establish, 설립하다, 확립하다 에서 나온 명사가 establishment. 그래서 설립, 확립, 창설, 새로 만드는 거, 이런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생각나는 단어가 found가 있습니다. 찾다, find의 과거 말고 found 자체적으로 시초를 쌓다, 설립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foundation 해서 기초, 토대란 말도 되고, 또 어떤 재단이나 협회란 말도 되겠습니다. 설치하다 하면 install 이란 단어가 또 생각납니다. install, 뭐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할 때 install 한다 하죠. installation 하면 이제 설치라는 명사가 되겠고, 또 시설이란 말도 되겠고요. 특이하게도 installment 하면은 월부로 뭘 샀을 때 한 달에 매달 내는 그 할부금을 install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install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installation에서 설치, 시설이란 말이고, installment 하면은 할부금이란 좀 특이하게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번 institute, 그 다음 학교라고 했잖아요. 학회나 대학, 또 동사로는 설치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nstitution 이런 명사가 또 나오고요. institution 하면 학회, 협회, 어떤 사회 제도 이런 뜻의 명사가 됩니다. institute가 이제 학교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college, institute, university 다 이제 고등교육기관을 이렇게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IA라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요리 학교인데요. 그 중앙정보부가 아니고 그 약자는 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CIA가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해서 culinary가 요리하는, 요리의, 부엌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ulinary Institute, 부엌의 교육기관 of America, 미국의 부엌 교육기관, 뭐 요리학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ommence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하다가 생각났습니다. commence, 이게 시작하다라는 동사인데요. commencement ceremony 하면은 commencement가 이제 시작이 되겠잖아요. 시작하다가 commence니까 명사가 commencement,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mencement ceremony 하면 ceremony가 의식, 행사인데 특이하게도 이게 졸업식을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합니다. 시작 행사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뭔가 단계를 시작하는 행사다. 그래서 졸업식을 시작하는 행사,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합니다. graduation ceremony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commencement ceremony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하는 것 말고 설립하다의 반대말이 되는 이제 해산하다 하는 dissolve가 있습니다. 녹이다, 해산하다. dissolve를 보면 solve, 해결하다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dissolve가 이제 녹이다, 해산하다. 이거의 명사는 dissolution 해서 해산 이런 뜻입니다. liquidate라는 단어도 있네요. liquid가 이제 액체거든요. 그래서 liquidate, 액체로 만들다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뭐 쌓아올렸던 거를 다 녹여버린다 해서 청산하다, 해체하다. 그래서 liquidation, 이건 명사입니다. 청산, 파산, 해산. 그래서 dissolve, dissolution 있고요. liquidate, liquidation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단어는 ferment인데요. ferment는 발효시키다. 우리 술 만들고 그럴 때 발효를 시키잖아요. 빵 반죽해서 발효시키고 할 때 그 발효시키는 걸 ferment라고 합니다. 강색 앞에 가서 ferment 하면은 이제 동요, 불안 이런 뜻이 되는데 발효시키려면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래서 부글부글 하는 것이 뭔가 상태가 좀 이렇게 불안하고 동요되고 하는 그런 게 연상됩니다. 그래서 ferment 이렇게 강색 앞에 가면 명사로서 동요나 불안 이런 뜻이 되겠고요. 동사로 ferment 하면 발효시키다. 그래서 fermentation 하면 발효, 흥분, 동요 이런 뜻이 됩니다. 발효시킨다 그러면 yeast라는 게 생각나죠. 효모, 그 다음에 또 효모균이라는 게 다 이제 곰팡이 종류니까 fungus가 생각납니다. fungus가 곰팡이, 균류, 그 다음에 버섯
버섯도 다 이제 어떤 균들로 이루어진 포자가 퍼지고 하는 거니까 fungus가 이제 버섯도 됩니다. 특이하게도 fungus의 복수는 fungi가 됩니다. 끝에 있는 us가 fungus에서 끝에 있는 us가 복수로 될 때 fungi하고 끝이 i로 바뀌는 것이 복수가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단수 복수로 바뀌는 것은 stimulus가 있는데요. stimulus가 자극이란 뭐 동사도 되고 자극하다는 동사도 되고 또 자극이란 명사도 되는데 그 명사 stimulus 자극일 때 그 복수는 stimuli 하고 끝이 또 us가 i로 바뀝니다. fungus, fungi 하고 비슷하죠. stimulus, stimuli. 또 비슷하게 변하는 것이 이제 genius가 있는데요. genius는 천재라는 뜻입니다. 천재라는 말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수호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뜻도 있는데 천재일 때는 복수가 geniuses가 되겠고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일 때는 genius가 genii, 끝이 i로 바뀝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복수가 단수일 때는 끝이 us였는데 복수일 때, 여러 개의 복수일 때는 끝이 i로 바뀌는 것이 fungus, fungi, stimulus, stimuli, 그 다음에 genius, 천재가 아니고 수호신일 때 그때 genius가 genii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자임이 이제 효소가 되겠고요. 효소하고 효모하고 좀 다르죠. 효소는 뭐 변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발효를 시킬 때 효소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데 저는 이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엔자임 효소가 들어가야 또 발효가 되겠고요. 이런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치즈가 있겠고, 밀크 우유가 있고, 요구르트가 아니고요, 요거트 이런 유제품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알코올 해서 이제 알코올이죠. 알코올 술 같은 알코올이 있고, 비어 맥주, 드링크는 마시다라는 뜻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요. 또 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링크가 있고, 리커 하면 이건 좀 독주, 강한 술, 리커가 있고요. 영국 쪽에서는 이 리커 말고 스피릿, 이렇게 스피릿 하면은 영혼이라는 뜻인데 거기 s를 붙여서 스피릿 하면 영국 쪽에서 이제 독주, 독한 술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술 다 발효시키는 거니까 와인도 있고요. 비니거는 식초입니다. 비니거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 철자 잘 안 외워지는 단어인데요. 비니거, 식초 이렇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계속해서 멘트로 끝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명사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